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스포츠의 봉화씨입니다. 지난 일요일 제23회 겨울올림픽이 평창에서 화려한 폐막식을 갖고 2주일, 정확히 말해서 17일간의 열전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30년 전 1988년 서울올림픽 여름대회에 이어서 30년 만에 21세기에 그 첫 번째 겨울올림픽이 아시아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그 전 세계 97개국 약 3,00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 내용과 가장 친절하고 그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이했다는 평가를 받던 평창 겨울올림픽이 드디어 성화를 꺼뜨리고 4년 뒤 개최지인 그 중국의 베이징에 임무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겨울올림픽이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로 LA 시간으로 3월 8일 같은 장소에서 패럴림픽이 12일간 벌어지게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기간 동안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전 세계 스포츠 팬들한테 선보이게 됩니다. 비록 몸은 다소 불편할지 몰라도 정신력만큼은 결코 누구에도 뒤지지 않고 그동안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깎은 기량과 실력을 평창 올림픽 무대에서 3월부터 전 세계 스포츠 팬들한테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저희 기자들도 관심을 갖고 이 대회를 지켜보겠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 다음에 청취자 여러분 또는 독자 여러분들도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겨울올림픽이 열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8년 삿포로 대회, 그 다음에 98년 나가노 올림픽에 이어서 평창에서 올해 2주일간 그 겨울올림픽을 잘 치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또 한 단계 전진하는 그런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4년 뒤 겨울올림픽 2022년에는 역시 이웃나라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열리죠. 겨울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열리는데 2008년이 이미 여름올림픽을 잘 치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세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여름과 겨울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되는 영예를 안게 될 예정인데 이번에 많은 업저버들을 평창에 파견해가지고 한국의 올림픽 운영 노하우를 많이 배워갔습니다. 한국 관광객들도 그 4년 뒤에 시차가 없고 그 가까운 베이징에 많이 몰려와서 한국 선수들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아직 4년 뒤라서 그 세월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세월이 워낙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준비에 착수해도 늦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베이징 겨울올림픽 후 지금으로부터 8년 뒤 겨울올림픽 개최지로는 유럽의 스위스 또는 오스트리아, 일본의 삿포로,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그 발표는 없지만은 2002년 겨울올림픽을 치러본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가 한 번 더 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지금 내비치고 있고 일본의 삿포로도 1968년에 첫 겨울올림픽을 아시아에서 열었지만 또다시 올림픽을 유치하고 싶다. 그렇지만은 동아시아 이웃나라인 한국과 베이징에서 중국에서 연달아 겨울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3번 연속 아시아 이웃 국가에서 이 대회가 또 열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겨울올림픽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2년 뒤 2020년 여름올림픽은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열리게 되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국의 평창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중국이 차례로 올림픽을 3차례 연속 4년 사이에 3번의 올림픽을 열게 돼서 아시아 스포츠의 위상이 전 세계에 아주 크게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평창이 모범을 보인 셈이죠. 그리고 또 4개월 뒤 6월에는 러시아에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한 달 동안 벌어집니다. 한국 역시 9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가지고 지난번 대회 챔피언인 독일, 그 다음에 미국의 이웃인 멕시코, 북구의 강자 스웨덴과 같은 조로 16강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4개월을 앞둔 러시아 월드컵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겨울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서 8월 달에는 또다시 아시아인들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2주일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첫 번째로 아시안게임을 유치를 해가지고 아주 성대한 대회를 장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또 주목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PGA 이벤트 혼다 클래식에서 전 세계 랭킹 1위 타이거 우즈가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종합 성적 2분파로 단독 12위에 입상하면서 아깝게 톱10 달성은 무산됐지만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우승 경쟁에 합류하면서 여전히 전성기 때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우즈는 대회를 마친 뒤에 아주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허리가 아프지 않다. 이제 2달 뒤 4월에 열리는 최고의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됐다고 장담했습니다. 마스터스 대회는 전 세계 골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 권위의 메이저 대회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첫 번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이벤트가 바로 마스터스 대회였죠. 97년도. 그리고 그린 재킷도 4번이나 벌써 입어봤습니다. 5번째 그린 재킷을 노린다고 우즈가 선언했는데, 마스터스 대회는 그 한때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든 대회라는 악명 아주 높았죠. 거기다 여성 회원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성차별에도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터부가 다 없어지긴 했지만 마스터스 여전히 그 출전 선수가 가장 적고 역사가 가장 짧지만 가장 먼저 열리고 가장 최고의 인기를 자랑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메이저 이벤트 가운데 유일하게 항상 똑같은 장소인 조지아주의 오거스타 내셔널 코스에서 벌어진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03년 첫 번째 마스터스를 현장에서 취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인 기자들한테 오거스타 측에서 취재증 발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경주 프로가 첫 번째로 2003년도에 출전하게 되면서 한인 취재단에게도 크리덴셜, 취재증 발급이 처음으로 허용이 돼가지고 벌써 15년 전 일이긴 하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커다란 경험을 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3년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었지만 그 그린 재킷의 주인공은 캐나다 출신의 왼손잡이 마이크 위어가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타이거 우즈는 마스터스에서 한 번만 더 우승하면서 4번 우승에 그치고 있는데, 벌써 마지막 우승도 타이거 우즈는 2005년입니다. 13년 동안 마스터스 그린 재킷을 입어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의 나이도 벌써 42살 만으로 바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했을 때 나이랑 똑같죠. 근데 골프 선수가 40세를 넘기면은 환갑으로 칩니다. 그렇지만 우즈는 나는 아직도 우승에 도전할 기량과 체력이 남아있다면서 마지막 불꽃을 2달 뒤 오거스타에서 불태우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과연 그가 어떤 성적을 마스터스에서 올리게 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즈를 좋아하는 팬들과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팬들조차도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 우즈가 좋은 성적을 올려가지고 골프 붐을 일으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점은 그와 같이 플레이하는 PGA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즈 덕분에 PGA 인기와 TV 시청률이 올라갔고 거기다 스폰서십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받는 상금 액수도 몇 배가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내심 우즈가 골프의 인기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기량을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팬들은 대부분 타이거 우즈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머니가 태국 사람으로 같은 아시아계이면서도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또 아버지는 흑인으로서 미국의 마이너리티를 대표하는 그런 백인들만의 스포츠로 여겨지는 골프라는 종목을 모든 인종이 다 즐기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스터스는 타이거 우즈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지난 2년간 오거스트에 아예 출전도 못했던 우즈가 3년 만에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골프 팬들과 기자들, 그다음에 갤러리들조차 과연 타이거 우즈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